여러분이 이강윤보다 더 좋아하시는 최동호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샘이 나서 제가 잘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쉬니까 생기가 좀 도네요. 예? 피곤해 그 찌든 얼굴이 아니라 오늘. 고맙습니다. 예. 힘차게 해야죠. 예. 그래야 저 최동호 평론가의 인기를 따라가지. 아유, 잘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로야구 얘기 같은데 예. 김태형 감독은 선수 부상에 너무 격해졌다 이랬고 예. 양상문 감독은 지도자가 욕하면 안 된다. 둘이 뭔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못 봐가지고. 어제 이 두산하고 롯데전이었었거든요. 아, 어제. 예. 근데 이 8회에 네. 롯데 투수 구승민 선수가 던진 공에 정수빈 선수가 몸에 맞았어요. 얼굴 아니면 몸? 머리? 옆구리. 아, 머리는 아니고? 예, 근데 갈비뼈가 네. 부러졌습니다. 와우.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이 노출이 되자 이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마운드에 뛰쳐 올라갔죠. 네. 뛰쳐 올라갔는데 이 롯데 투수들하고 얘기를 했고, 김 감독이? 예, 그리고 롯데의 그 투수 구승민 선수한테 막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 투수에게 막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양상문 감독도 또 뛰쳐나갔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지 클리어링이 되면은 이제 선수들끼리 예, 막. 이렇게 몸싸움 벌이잖아요. 근데 이 감독까지 나와가지고 이 몸싸움 벌이고 벤치 클리어링에 참여를 하고 설전을 벌인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었죠. 근데 제가 못 봐서 예. 그러는데 김 감독이 욕설한 게 TV 중계 화면에 들렸나요? 입모양은 좀 나왔었습니다. 아, 입 모양. 근데 그 욕설 내용이 이제 후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김태형 감독으로서도 마운드에 올라오는 건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 구승민 투수에게 7회에 두산의 그 정병구 투수 몸에 맞았고요. 7회 맞고 난 뒤에 또 정수빈 선수가 몸에 맞았는데, 정수빈 선수 맞을 때는 더가웃에서 지켜보기에도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로는 뻑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정통으로 이 갈비뼈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였었거든요. 의도적인 건지 실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볼 스피드는 굉장히 강해서 볼 스피드가 강하지는 않는데 스피드가 가지 않아도 공의 회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묵직하다 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회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통으로 맞으면 이 갈비뼈가 골절이 되죠. 그 갈비뼈가 그렇게 쉽게 나가기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니 이 감독 입장에서는 뭐 나갈 수도 있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아라 주의 주고 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데 이 롯데 코치들, 그러니까 공필성 코치 또 주영강 투수 코치들에게 욕설 막말을 하고 이 두 코치에게 욕설한 거는 김태형 감독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의 이 구승민 투수에게 투수 같지도 않은 게 공을 던지고 있다라는 식의 욕설을 했는데, 과연 이런 욕설이 감독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좀 그렇긴 하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불문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구에서. 근데 저는 이제 양팀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라운드까지 나온 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독도 자기 선수가 계속 그 투수가 던지는 위협구에 노출이 되다 보니 좀 상대 팀에 대한 경고, 또 우리 선수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서 감독이 한번 나가는 모습이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나 투혼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 상대팀 감독이 나왔는데 우리 투수에게 직접 욕을 해가지고 기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또 우리 감독 입장에서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거고, 벤치 클리어링 자체가 야구에서 선수들 모두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불문율,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두산 입장, 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이 코치들, 특히 이제 공필성 코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하고 동갑이고요. 두산에서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다 보니까 내가 막말하고 욕설한 건 인정을 한다. 근데 이 구승민 투수한테는 내가 욕설을 하지 않았다.
이 구승민 투수에게 욕설을 한 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부인하고 있는데 양상문 감독이나 롯데 측에서는 더그아웃에서 지켜보니까 분명히 우리 투수에게 욕설을 했다 해서 뛰쳐나간 거다. 그리고 투수일지라도 코치일지라도 상대팀 코치에게 욕설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고 확인하고 있죠. 서령 투수에게는 안 했다 하더라도 롯데 코치들에게는 김태훈 감독이 욕하지 않았느냐? 예. 그건 명백히 잘못이다. 예. 근데 만약에 투수 같지도 않은 게 뭐 꼴값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근데 화가 나더라도 그건 좀 잘못. 그건 잘못했죠. 우리가 이 구승민 투수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팀 감독에게 투수 같지도 않은 게 공을 던지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무너지죠. 이 자존심 진짜 바닥을 긁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김태형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 김태형 감독이 좀 실수라고 보죠. 하여튼 욱하는 게 문제예요. 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막 듣고서 뭘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나저나 이게 다음 게임으로 감정이 묻어서 또 연관 2월 돼가지고 그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벤치 클리어링은요 선수들이 한번 말 자체로 이 벤치 클리어링 한번 싹 휩쓸어가지고 분위기 한번 바꾸자. 클리어. 예. 그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 뭉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이해를 하는데 이게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칫해서 감정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 경기까지 또 위협구 던지고 의도적인 빈볼 던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감정이죠. 예.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어지면 안 되겠죠. 설마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럴 때 감독들이 큰 형님이자 덕장으로서 다독이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사과 정중하게 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딱 그날 일어난 일은 그날로 묻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근데 지금 감독들이 화가 나서. 근데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국가나 사회나 뭐 민족 같은 집단이나 프로야구 팀들 다 똑같은데 롯데는 지금 부진하거든요. 두산은 잘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있어요? 예, 두산은 잘 나가고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 롯데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이나 이 국가나 민족이나 뭔가 민족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외부의 어떤 공공의 적을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힘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번질지는 두고 봐야 되죠. 하필 또 상하위 팀이고 한쪽은 잘 나가고 한쪽은 침체돼 있어서 더 꼬였군요. 예. 그나저나 제가 언젠가 한번 최 소장께 여쭤봤잖아요. 그 몸에 맞추는 볼 던지고 요즘은 사과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모자 벗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도 하고. 예, 요즘에는 많이 사과를 하는데 그런데 그 외국인 선수 덱맥과이어 선수 삼성의 외국인 투수거든요. 덱맥과이어 선수가 그 노히트 노런 한 친구? 아닙니다. 그 투수는 저스틴 헤일리고 덱맥과이어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한국식 문화에 적응을 하겠다고 몸에 맞는 공 던지고 난 다음에 모자를 벗어서 거의 이제 폴더 인사 90도로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거를 좀 보기 싫어하는 기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 기자들 왜 그래? 근데 지적하는 내용에 이제 하고 싶은 요지는 너무 자주 모자를 벗어서 인사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이냐. 아니 얼마나 뭐에 맞는 볼을 자주 던졌길래 뭐 잤다 그래.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우리 좀 바뀌자, 문화를 바꾸자 해서 인사하자, 실수한 거는 이거 아주 저는 이제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수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이 몸에 맞는 공을 던졌을 때 그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 저는 이거 혹시 더 이거 좋게 보이는데 이걸 왜 저는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투수가 빈볼 던지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할 경우에 1분, 2분 뭐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거면은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표시하는데 5초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걸 왜 그 미안하다는 표시를 내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존의 정통적인 야구를 하신 분에게 얘기를 들었던 김성근 감독류의 기자가 그런 분한테 야구를 얘기 듣고 혹시 야구에 대한 관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할 수도 있죠. 김성근 감독 같아서는 혼냈다며요. 예전에 이 투수가 미안하다고 표시하니까 혼냈습니다. 전쟁터인데 어떻게 모자를 먹고 미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같이 판단의 문제고 시청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각각 하실 거지만 같이 일궈나가는 프로야구판이고 결국은 관중들을 위해서 어뮤즈먼트,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도 프로 스포츠는.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공동선언의 관점에서 입각한 거 아닌가? 그 미안하다는 표시한다고 또 꾸지람할 것까지. 팬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그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법을 따르는구만. 이거 잘하는 거죠. 그 외국 선수. 외국인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어도 한국에 와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응의 문제예요. 또는 한국 야구를 우습게 봐서? 내가 메이저리거인데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표현할 때 이 외국인 선수를 봐가지고 이 친구가 한국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딱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척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소주하고 삼겹살 먹느냐 안 먹느냐. 소주하고 삼겹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포수나 자기 팀 동료들하고 가가지고 먹을 줄 아는 친구, 이 김치찌개도 먹고 이런 한국 음식 먹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하니까 이 팀에 어울리려고. 융화되려고. 근데 그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되지도 않는 어떤 나름의 우월의식 가지고 내가 낫다라는 생각에 미국에서 먹던 그 음식만 먹으려고 어디 그 체인점 그리고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친구들은 힘들죠. 아니 근데 보통 월요일인가 하루 쉬고 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매일 경기하잖아요. 근데 저녁 때 술 해도 됩니까? 지난주에도 또 음주 사고 하나 터졌잖아요. SK에서. 아니 그 술 마시게 놔두나? 요즘에는 감독이? 예전에는 숙소 생활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원정 경기 갈 때는 숙소인데 홈 경기에서는 결혼하고 이런 선수들은 출퇴근입니다. 출퇴근이니까 홈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정리하고 퇴근하고 난 뒤에 친한 선수들끼리는 모여서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그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종의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음주 사고 지난주에도 SK에서 한번 터졌고요. 음주운전 사고요. 이 선수들이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일종의 부작용으로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거는 일부분의 어떤 부작용이고 선수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나 이 어떤 성적에 대한 강박감염을 줄 것이 아니라 생활인이고 한 명의 인간이니까 자율적으로 본인이 인간으로서 어떤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오히려 낫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경기력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자기 주량에 맞게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노파심이었고. 자, PSG 아마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축구팀인 것 같은데 노트르담 성당 화재 때문이겠지만 그 노트르담이라고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리그 2연속 우승을 했다. 파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위로가 됐겠네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뭐 우승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15일에 이제 노트르담에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22일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 경기에서 보통 이제 그 선수들 유니폼 앞에는 그 타이틀 스폰서 광고 기업 이름이나 뭐 제품명을 새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노트르담을 새겼어요. 그리고 이 유니폼 뒷면에는 선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선수 이름 바로 위에다가 노트르담이라고 단어를 새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팀 또 이 스포츠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확실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스포츠가 갖는 상징성이 있으니 이 공동체 어떤 위기나 재난이 있을 때 앞장서서 일종의 그 사회적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러워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자선 활동, 기부 활동 많이 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많은 스포츠인들이 성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바르고 이 기부 활동 많이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자선 활동에 우리 자선 활동을 하는 거고, 어떤 그 사회적인 연대감을 표시하는 거에는 우리 한국 스포츠는 아직까지는 약하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인 연대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노틀담이나 비교컨대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 스포츠 구단에서 세월호에 대한 애도, 추모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는 구단이나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본질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게 그게 뭐가 정치입니까? 그럼요. 근데 이 추모하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공인이고 유명인이다 보니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유불리할까를 계산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잘못된 건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 이 스포츠 선수들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인권이나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위기나 재난 이럴 때는 상징성 있는 스포츠 구단이나 선수들이 나서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은 프로 구단은 연구 지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 지역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팀이 창단돼서 대기업이 여기가 우리 연구 지역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연구 지역 그 팬들에게 어떤 충성심이나 우리 팀이다 이런 감정을 전달해주기가 어렵거든요. 해봤자 팬 사인회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 연구 지역의 그 재난이나 함께하는 모습, 다가가려고 하는 진정성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속감과 사랑을 연고 지역 시민들에게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소통하라, 그리고 연대하라. 그렇죠. 그래서 최동호 소장의 뭐 정문일침 누가 잡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때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한두 선수가 개인적으로 추모에 뭘 한 적은 본 것 같아요. 조장을 달거나 글러브에 뭐 이렇게 배지를 붙였던 건 나는데 아주 극소수였었죠. 안산을 연고로 하는 OK저축은행이라는 프로 배구팀이 있었거든요. 이 OK저축은행 프로 배구팀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 분향소 찾아가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몇몇 선수들은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 추도 의사를 표시했다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 폄하하거나 왜곡하려는 분들의 정치적 시비에 휩쓸리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이 무엇이다를 알면은 오히려 그런 비난 행위를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축구팀의 노트르담 화재를 대처하는 스포츠맨, 그리고 시민, 시티즌으로서, 그리고 파리 연고를 둔 팀의 일원으로서 한 행동,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우고 느껴야 되고 그런 걸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에 그 파리 연쇄 테러 있었잖아요. 132명이 희생당했었죠. 근데 그게 이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후에 잉글랜드하고 그 프랑스의 축구 국가대표 경기 A매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쇄 테러가 발생하니까 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프랑스 축구협회에 너희들 지금 어수선하니 연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축구협회가 연기하는 거는 우리가 테러에 굴복하는 거다. 우리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영국 런던의 그 웸블리 구장에서 A매치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서로 축구에서도 앙숙이에요. 그래요? 예, 앙숙이고 라이벌인데 웸블리 구장에서 이 A매치 열 때 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어떻게 했냐면 웸블리 구장의 외벽에다 프랑스의 그 3컬러즈, 그러니까 3색 국기 있죠. 이 모양을 다 디자인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세리머니 할 때 이 전광판에다가 그 마르세유 있죠. 프랑스 국가 그 전광판에 가사를 다 띄워가지고 7만 명의 관중이 꽉 찼는데 영국 팬들도 프랑스 국가를 함께 부르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를 불렀을 때 프랑스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국가를 불렀거든요. 이 장면이 다 중계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장면을 봤던 프랑스 국민이나 그 잉글랜드 그 영국 국민들이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아, 우리 프랑스야, 우리 그 잉글랜드야. 이런 테러는 꼭 우리가 이기자. 굴하지 이런 않는다. 것들을 어떤 뭐 권력이나 자본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마음을 하나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스포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울컥하고 뭉클하고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은 인류라는 것, 휴머니즘에 기반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 다른 방송에서 듣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최 소장님 나오시기 직전에 국제 뉴스 코너가 있는데 예. 오늘 그 담당자께서 코너 맡으신 분께서 공교롭게도 일치하네요. 파리에 트럭 테러가 있어가지고 카페에다 대고 난사한 사건 몇 년 전에 예. 바로 그 다음날 파리장들이 시민들이 보란 듯이 그 카페에 와서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커피를 또 다 마셨대요. 이게 국민 TV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뭐 우리 저기 강화도 가는 그 곰탕집, 연지연 곰탕. 예, 연지연 곰탕, 그 단체 손님을 예약을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 단체 손님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세월호와 관련된 그 표식들을 보고서 뭔지 보고도 그냥 예약했다 그냥 돌아갔다 그래요. 안 먹고 계산도 안 치르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 조합원 분들이 연지연 곰탕 그 다음 날 가셔가지고 다 먹어줬죠. 돈 내고 비슷한 거잖아. 예. 음악에 무궁동이라는 형태의 곡이 있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최 수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자그마한 소재 하나가 끊임없이 얘기를 낳으면서 무궁동, 끝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데 결론은 뭉클함과 연대와 소통, 예. 휴머니즘. 고맙습니다. 역시 한 검객 스포츠 쾌도 난마 최동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